네,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전문가입니다. 자, 최근에 우리 시장을 보게 되면 저는 정말 이제 그런 느낌이 들어요. 아, 정말 재밌다. 정말 재밌고, 수익을 챙기기 정말 좋은 시장이 아닌가. 이런 시장일수록 정말 계속해서 좀 적극적으로 매매를 진행을 하면서 꾸준하게 좀 수익을 챙겨야 되는 그런 이제 시장이 아닌가라고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뭐냐라고 한다면 지금 최근에 이제 종목별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빠르게 이제 종목별로 순환매가 나오면서 정말 뭐 이 종목, 저 종목, 뭐 실적주, 성장주, 정책주 할 것 없이 잡아갈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이제 많이 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그 장세에 맞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수익을 챙기기 좋은 종목들이 계속해서 이제 나와주고 있죠. 때문에 이제 저는 최근에 시장이 반등이 나오기 시작한 구간부터 해서 정말 이제 시장이 재밌다, 그러면 할 맛이 나는 그러한 이제 시장이다라고 이제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과연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런 최근의 시장의 흐름에 맞게 이제 어느 정도 좀 수익을 챙기셨는지,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이슈에 따라서 수익들이 많이 나왔었던 그런 종목들이 많았는데 그 종목들로 수익을 잘 챙기셨는지 궁금합니다. 뭐 반도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아니면은 뭐 각종 이제 개별 이슈에 따라서 상승이 나왔다든지 이제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챙기셨다라고 하신다면 정말 이제 시장에 잘 대응을 하셨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이제 수익을 못 챙기신 분들은 물론 이제 아쉬우실 수 있습니다. 아쉬울 수 있지만 지금 뭐 그렇게 늦지 않았다. 아직까지는 수익을 챙기기 좋은 장이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오늘의 주제는 어떻게 선정을 했느냐. 수익을 보기 정말 좋은 시장이고 이러한 순환매 장세에 어떻게 우리는 수익을 챙겨 나갈 것인가.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이제 오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우리 시장이 정말 순환매가 빠르게 나오고 있고 고르게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순환매가 펼쳐지게 되고 이어지게 된 배경이 있죠. 사실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렇게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코스피가 2600포인트 이제 방어를 잘 해줬죠. 그동안에 정말 이제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많았었고 작년 시장부터 보게 되면은 대략 반년이 넘는 시간이었어요. 이제 반년이 넘는 시간 동안에 쭉 시장은 하락을 하면서 이제 우리 정말 투자자들을 힘들게 하는 그러한 이제 시간들이었습니다. 때문에 올해 1분기는 정말 고뇌, 인내의 시간이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코스피 2600포인트가 뚫리느냐 혹은 그렇지 않느냐 이 부분이 이제 가장 중요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이 코스피 2600포인트를 여러 가지 악재가 있는 구간에서 잘 방어를 해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2600포인트를 방어를 하는 와중에 우리나라를 이끌어가는 주도 업종들이 완전히 이제 분위기가 뒤바뀌었잖아요. 정말 이제 여태까지는 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디램 업황이 좋지가 않다. 그 다음에 뭐 쇼티지 현상이 너무 심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악재들이 있었고 2차 전지도 지금 원자재에 대한 뭐 압박들 그러면서 이제 우리나라 시장을 주도했던 업종들이 계속해서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고 대형주들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중소형주들도 도저히 이제 투심이 살아날 만한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뭐 여러분들 정말 많이 이제 소식을 듣고 계시겠지만 지금 이 우리나라를 이끄는 업종들, 반도체나 2차 전지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 실적 대형주들이 계속해서 좋은 이야기만 이제 시장에 출현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 주도 업종들의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떠나갔던 투심들이 점차적으로 이제 회복이 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아무래도 이 바닥을 찍고 투심이 회복이 되기 시작을 하니까 이제 주도 업종들이 이제 상승이 나와주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또 이제 대선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정책주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각 기업들의 어떤 개별 이슈들, 그 다음에 이런 뭐 실적주들뿐만 아니라 성장주들의 어떤 성장 기대감, 그리고 또 리오프닝도 이제 곧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리오프닝주들, 뭐 실적 개선 기대감 등등 시장에 일제히 투심을 살려낼 만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런 순환매 시장이 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순환매 시장이 돌아가면서 계속해서 수익 챙기기 좋은 장세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때문에 이제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세세하게 보면서 최근에 시장들이 어떻게 이제 좀 진행이 됐었고 앞으로 우리가 이런 순환매 시장에 맞추어서 수익을 잘 챙기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파보도록 할 겁니다. 자, 먼저 이제 차트를 보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 코스피 차트예요. 코스피 차트인데 이제 최근에 그 2600포인트에 제가 이제 줄을 그어 놨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구간이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해요. 왜냐라고 했을 때 사실 2600포인트를 총 3번이나 위협을 했거든요. 최근에. 그러면서 이제 이 2600포인트를 저는 사실 뚫을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이제 보고 있었습니다. 왜냐면 이제 마지막 이 3번째로 2600포인트를 터치를 할 때 그야말로 시장의 악재들은 우르르 쏟아졌었거든요. 이때 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 이제 원자재에 대한 압박들, 인플레에 대한 압박들 계속해서 이제 펼쳐졌었죠. 보게 되면은 뭐 유가가 연일 폭등을 하고 이제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식량에 대한 어떤 물가들도 폭등을 하고 뭐 그 다음에 계속해서 뭐 광물이라든지 어떤 원자재들에 대한 지속적인 가격 급등 그러면서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심해졌고 그에 따라서 공급망에 대한 어떤 우려감도 더더욱 심해지고 그게 또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로 또 이어지고 이런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면서 이런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극도로 치솟았던 때였어요. 이때 이제 보게 되면은 시장이 하락이 계속해서 나오던 구간, 이제 3월 9일자 뉴스인데 이제 한창 시장의 스태그에 대한 공포가 이제 극도로 이제 또 올라왔었던 그런 이제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이야기만 나와도 시장은 사실 악재가 정말 크다. 시장은 민감하게 하락에 대한 부분에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이것뿐만 아니었죠. 이때 또 아무래도 전쟁이 또 일어나게 됐잖아요. 전쟁이 이제 일어나게 되면서 이때 또 이제 러시아 디폴트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나왔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러시아의 전쟁에 대해서 계속해서 또 인플레를 심화시키는 공급망을 또 악화시키는 그러한 이제 이슈들도 계속해서 쏟아져 나왔었고요. 이제 이게 크게 두 가지만 이제 말씀을 드린 거지. 그때 뭐 짜잘짜잘하게 또 뭐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수급을 좀 흐트러뜨리라든지 원자재에 대한 부분들이라든지 각종 이제 악재들이라는 악재들은 우르르 다 쏟아져 나왔었던 그런 이제 시장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2600포인트를 과연 코스피가 지켜줄 수 있을까? 이러한 악재들이 쏟아지는 와중에 2600포인트를 3번이나 위협을 한다라고 하면 좀 뚫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저는 어느 정도 걱정을 하기는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가 2400에서 2500까지 떨어질 가능성도 있겠다라고 이제 저는 그때 당시에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하면은 이때 당시에 또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씩 나오곤 있었거든요. 그때 이미 인플레에 대한 부분이 너무 이제 우려감이 심했기 때문에 연준에서도 계속 빨리 금리 인상 더 이제 해야 된다. 너무 늦었다. 빅스텝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시장 하락이 이어지는 와중에 계속해서 나오고 있었어요. 때문에 시장에 압박을 가하는 이슈들밖에 없어서 저는 뚫을 수도 있겠다라고 이제 판단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에 이러한 악재들을 정말 잘 버텨줬죠. 그러면서 악재들을 잘 소화를 해주면서 시장이 모든 이제 안 좋은 거리들을, 안 좋은 이제 영양소들을 다 이제 잘 소화를 한 겁니다. 잘 소화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업종들이 분위기가 전환이 되고 각종 정책들, 그다음에 성장주들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우르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야말로 이제 제가 뭐 계속해서 이런 표현을 말씀드리잖아요. 귀한 반등장이다. 귀한 반등장이 이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귀한 반등장은 그래도 한 다음 주 정도까지는 추가적으로 더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 물론 이제 지금 시장의 빅스텝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고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계속해서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뭐 장단기 금리 격차가 이제 역전이 됐다라고 하면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이 또 이제 시장에 살짝 올라오기는 했죠. 다만 지금 현재 시장의 장세를 봤을 때 순환매는 계속해서 이제 이어질 것이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뭐 지금 시장에 대해서 너무 이제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너무 이제 크게 걱정을 하실 필요는 없고 계속해서 이제 시장이 올라갈 때 그리고 떨어질 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장세와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 잘 선별을 해서 적극적으로 매매를 이어나가야 되는 그러한 이제 장세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종목들로 수익을 챙겨 나갈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겠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여러 가지 종목들이 계속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실적주들 이제 뭐 2차전지나 반도체 같은 이런 주도 업종들이 분위기가 전환이 되면서 여태까지 어떤 안 좋았던 악재들을 다 반영을 하고 본격적으로 반등을 하기 시작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여러 가지 성장주들, 정책주들 계속해서 순환매가 잘 나오고 있죠.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선별적으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을 때 시장이 떨어지든 올라가든 우리는 수익을 챙길 수 있는 그러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어떤 종목들을 조금 이제 지켜볼 것이냐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첫 번째로는 실적주가 빠질 수가 없겠죠. 지금 현재 우리 시장에서 실적주를 빼놓고는 도저히 얘기를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때문에 실적주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반도체가 가장 이제 1순위가 되겠죠. 지금 이제 반도체는 투자가 확대되고 또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글로벌적으로 이 반도체에 대한 공급 부족이 계속해서 심화가 되고 있고 쇼티지 현상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도가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이제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죠. 반도체는 4차 산업에 반드시 필수한 산업군이고 제품군이다.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 3차 산업을 이끌었지만 4차 산업도 이끌 만한 그러한 이제 산업군이고 반드시 우리나라에서 성장을 추가적으로 더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이거는 비단 우리나라뿐만 아닙니다.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반도체에 대한 투자는 계속해서 확대가 되고 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알고 계시는 TSMC, 파운드리 분야 이제 압도적인 1위를 기록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그리고 이제 뭐 인텔이라든지 아니면 뭐 우리나라 삼성, 뭐 SK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각 기업들이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와중에 정부에서도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반도체를 가장 중요하고 앞으로 글로벌 이 어떤 경향을 선도할 만한 그러한 산업군으로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정부에서. 때문에 지금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이번에 유럽에서 59조 투입을 했고 그다음에 미국도 새롭게 이제 반도체 법안을 통과를 하면서 64조 들여가지고 인프라를 강화를 하겠다라는 거죠. 지금 각 나라에서 반도체를 가장 중요한 사업으로 보고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과 SK가 지금 현재 정부가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 삼성과 SK 자체적으로도 계속해서 투자를 해놓고 있는 상태죠. 투자를 확대하고 있고요. 내용들을 보게 되면 지금 이제 이 인수위에서 이번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삼성의 TSMC 수준의 지원을 검토를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어느 정도 포부를 완전히 보여준 거죠. 사실 이제 이거는 어떤 이제 포부냐라고 한다면 TSMC가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1위 기업이잖아요.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1위 기업인데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가장 강세를 보이는 건 메모리 분야죠. 메모리 분야고 지금 이제 이 비메모리 분야인 파운드리 쪽도 완전히 이제 세계 1위를 탈환을 하겠다. 혹은 세계에서 가장 주요한 위치를 차지하겠다라고 정부 자체에서도 밝힌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미 삼성전자가 이 파운드리 팹리스 분야에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가고 있지만 정부까지 투자가 확대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이 삼성과 SK를 필두로 한 전체적인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은 다 같이 성장을 해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제 이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 현황을 보게 되면 TSMC가 점유율을 대략 한 50% 이상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18위 정도 이렇게 이제 가져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UMC 이렇게 이제 3개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이제 SK하이닉스는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조금 이제 많이 약합니다. 지금 이제 최근에 뭐 파운드리 분야를 계속해서 이제 투자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 순위권에 들어오기는 조금 이제 머나먼 이야기일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이런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도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이제 결국에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반도체 업황이 결과적으로는 우리나라를 이끌 만한 산업이다라는 거고 완전히 분위기가 전환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시장에 어땠었습니까? 반도체 기업들이. 시장이 전체적으로 3월 중순 이후로 이제 완전히 이렇게 이 고개를 꺾어줬잖아요. 3월 중순 이후로 이제 쭉 내려가다가 바닥을 짚고 반등이 나오는 그러한 구간에 전체적으로 모든 이런 반도체 실적주들은 똑같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한 상승이 잘 나왔었을 때에는 이제 실적이 좋은 종목들, 그리고 이제 필연적으로 필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기업분들이 이제 가장 빠르게 그리고 이제 안정적으로 상승이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때문에 반도체는 지금 계속해서 투자에 확대를 해야 된다. 포트폴리오를 계속해서 담아가고 그리고 확대를 해야 되는 그런 이제 기업분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이런 상세적인 투자 방안에 대해서는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거지만 반도체는 결과적으로 우리나라를 이끌 만한 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그냥 적금을 좀 든다라는 생각으로 실질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리고 앞으로
이제 추가적인 투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 실적에 대한 성장성이 기대되는 기업들을 담아놓는다라고 했을 때 뭐 정말 무난하게 안정적인 수익이 나와줄 만한 산업군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음 내용을 보게 되면 삼성과 SK하이닉스가 투자를 이제 확대를 하고 있는 그런 이제 부분이에요. 보게 되면은 삼성전자가 작년에 이제 시설 투자 역대 최대 48조 원을 투자를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이제 뭐 개발비라든지 아니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이런 핵심 인력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투자를 아끼고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제 친구가 지금 이제 건설 현장 쪽에서 이제 일을 하는데 이 반도체 공장이 지금 정말 엄청나게 짓는다라고 해요. 반도체 이 시설들에 대해서 엄청나게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주말까지 쉬지도 못하고 일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런 만큼 이제 시설 투자에 대한 부분은 정말 계속해서 이제 확대가 되어 가고 있고 삼성전자는 지금 결과적으로 파운드리 분야에서도 펜리스 분야에서도 세계 1등을 먹겠다라는 게 이제 야심이잖아요. 때문에 TSMC를 따라잡겠다라고 이제 어느 정도 목표를 갖고 파운드리 분야에 대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성장성은 어느 정도 이제 담보가 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이 모멘텀들 그리고 삼성전자를 따라서 같이 이 삼성전자를 고객으로 확보를 해놓고 있는 2차 벤더, 3차 벤더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기업들도 우리가 투자를 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을 형성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키파운드리를 인수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이 키파운드리를 인수를 하면서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그래도 이제 10위권까지도 이제 올라갈 수가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뭐 삼성전자나 TSMC를 따라잡기에는 아직은 많이 멀었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메모리 분야에서 정말 뭐 계속해서 화랑이잖아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낸드 분야도 그렇고 그 다음에 D램 분야도 그렇고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최고 실적을 내 보여주고 있고 올해 같은 경우에도 이런 이제 이 메모리 분야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기대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비메모리 분야에서도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기대가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계속해서 이제 좋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정말 이제 좀 좋은 이야기가 나왔어요. 이제 제가 어제 좀 자료를 찾아보다가 이제 뉴스를 하나 갖고 왔는데 반도체 업황 개선이 되면서 이제 6월부터는 삼성전자의 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삼성전자 아직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삼성전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제 이런 부분들을 본다라고 한다면 어떤 내용이냐.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비메모리 쪽보다는 메모리 쪽에서 강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죠. 삼성전자는 뭐 메모리 분야에서 당연히 최강자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최근에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의문들을 많이 가지셨을 거예요. 지금 이 최근에 뭐 시장에서 뭐 DB하이텍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코리아 서킷이나 신텍 같은 이러한 뭐 PCB 관련 기판 관련 주들이라든지 전체적으로 반도체에 대한 흐름은 정말 좋아요.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 정말 좋고 상승이 잘 나오고 있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뭘 하고 있는 거지 도대체? 왜 움직이질 않는 거지? 라는 생각을 많이 하셨을 겁니다.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아니 반도체가 지금 이렇게 업황이 계속 좋아진다라고 하고 지금 앞으로 성장성이 너무나도 기대가 된다라고 하고 좋은 이야기밖에 없는데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는 움직이질 않아요 도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왜 그럴까? 요거를 이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라고 하면 또 숨겨진 배경이 있죠. 자, 삼성전자 차트를 한번 보게 되면 삼성전자 차트를 통해서 한번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삼성전자의 차트를 보게 되면요. 지금 아직까지 주가가 이거 올라올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바닥은 잘 확보를 해줬죠. 바닥은 이제 잘 확보를 해주고 있는데 올라오지는 않아요 도대체. 왜 안 올라올까?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일전에 삼성전자가 코로나 시대에 이제 들어서면서 부양책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시장에 나왔죠. 그러면서 시장의 이런 기술주들과 성장주들의 뭐 이제 모멘텀, 이 투자 심리가 정말 뭐 불타올랐다라고 표현하기에도 모자랄 것 같아요. 그야말로 광기의 투자가 이루어졌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정도로 이제 미친 듯이 이 투자 심리가 올라갔던 시기가 있었죠. 이때가 이제 코로나 국면 부양책이 한창 펼쳐지던 시대인데 이때 삼성전자가 정말 또 큰 폭으로 이 상승을 주도를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승을 주도했던 주요한 내용은 뭐냐라고 봤을 때 결과적으로는 메모리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정말 잘 나간다. 삼성전자가 메모리 분야에서 최강자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때 반영이 됐던 거예요. 이 구간에. 이 구간에 이제 반영이 됐었고, 그러면서 이제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이때 이제 업황이 또 안 좋아졌잖아요. 쭉. 계속해서 시장은 안 좋아지고, 그러면서 이 메모리 분야, D램에 대한 업황이 가격 전망이 좋지가 않았죠. 계속 작년 내내. 때문에 지금 이제 주가가 올라갈래야 올라갈 수밖에 없는, 올라갈 수가 없는 이러한 환경이 만들어지고, 도무지 이제 업황 자체도 좋지가 않고 이미 상승은 크게 나와 버렸으니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다 반영이 됐으니까 주가가 이제 올라가지를 않는 거죠. 그러다가 최근에 이제 왜 올라오지 않고 있냐. 지금 시장에서 결과적으로 이 외국, 미국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유럽도 그렇고 결과적으로 이 반도체 상승을 이끌고 있는 거는 파운드리 쪽이다라고 봐야 돼요. 파운드리 쪽. 공급 부족이 지금 정말 심하잖아요. 공급 부족이 심하기 때문에 당연히 파운드리 쪽이 수혜를 크게 받고 있다. 파운드리가 가장 크게 움직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는 메모리 분야에서 가장 크게 수혜를 받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파운드리 쪽으로 움직인다라고 하면 조금 이제 약할 수밖에 없겠죠.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는 않은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기사에서 얘기를 하는 부분이 뭐냐. 결과적으로 메모리 분야도 올해 실적이 정말 좋아질 것이다. 더더욱 더 좋아질 것이다. 이미 작년에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고 정말 역대 최고 실적을 찍었지만 올해에도 결과적으로 지금 현재 반도체에 대한 업황은 계속해서 살아나고 있고 수요가 늘어나고 있으니 당연히 올해에도 실적은 최고치를 찍을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최근에 이제 바닥을 찍었으니까 당연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제 추가적인 주가의 반등은 기대를 할 만하겠죠. 그러면서 지금 마찬가지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파운드리에 대해서 정말 억소리가 아니라 조 소리가 나올 정도로 투자를 이어가고 있죠. 때문에 지금 현재 이 파운드리에 대한 어떤 이 수익성이 이제 점차적으로 가시화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이 파운드리에 대해서 이 투자를 하는 부분들이 이제 수익성으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시작하려면 반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이제 그 정도 이제 반영이 될 만한 구간들이 이제 슬슬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 메모리 분야도 정말 좋고 이제 비메모리에 대한 부분들도 투자를 확대함에 따라서 점차적으로 수익성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기 시작을 할 것이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이제는 올라올 것이다 라고 기대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도체의 업황은 좋아요. 정말 좋고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파운드리 쪽이 좀 더 수혜를 받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지금 이 글로벌 반도체 전쟁, 이제 정부에서 새롭게 이제 신정부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요즘 전쟁은 총이 아니다. 반도체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지금 이제 저기 딴 나라 그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이제 전쟁을 총으로 하고는 있지만 요즘 세상은 반도체로 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렇죠. 지금 반도체로 인해서 나라 경제가 돌아가느냐 안 돌아가느냐까지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지금 이제 대만과 중국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나라죠. 이제 이미 문서로 발견이 됐죠. 대만은 올해 침공을 하려고 했다, 중국이. 그죠? 그러면서 중국이 대만을 만약에 침공을 하고 대만이 이제 만약에 무너져 버린다라고 했을 때 TSMC가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미국이 경제에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겠죠. 어떤 것으로 인해서? 반도체로 인해서. 미국이 TSMC에 의존하는 이 어느 정도 이 TSMC의 어떤 이 파운드리 부분에 의존하는 부분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TSMC가 타격을 입게 되면 당연히 미국도 경제적으로 어마어마한 타격을 입게 될 수밖에 없고 경제가 정지가 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지금 현재 글로벌적으로 반도체가 차지하는 위치는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반도체는 결과적으로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적으로 가장 중요한 산업군 제품군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 강국이었지만 더더욱
더욱더 반도체를 발전을 시켜서 메모리뿐만 아니라 비메모리도 가장 이제 1등을 먹어야겠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민간주도 경제 강조를 했다. 이제 기업들을 팍팍 밀어주겠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고 SK하이닉스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2차 벤더, 3차 벤더사들을 계속해서 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도체가 우리나라를 이끌어갈 만한 산업이 될 수 있게끔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반도체는 지금 포트에 반드시 담아가야 된다. 좋은 종목도 굉장히 많잖아요. 제가 이제 항상 방송 때마다 말씀드리지만 뭐 심테코리아, 서키트, 대덕전자 같은 기판주들, 그 다음에 뭐 DB하이텍, 파운드리 쪽으로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 이제 굉장히 조금 강한 업체잖아요. DB하이텍 같은 경우에는 8인치 웨이퍼 쪽으로 해서 웨이퍼가 지금 이제 계속해서 이 쇼티지 현상이 지속되고 있죠. 이 역사상 이제 유례 없는 일이다라고 표현이 나올 정도로 지금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DB하이텍도 지금 이제 계속해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는 거. 이처럼 지금 반드시 앞으로 성장을 해나갈 수밖에 없고 앞으로 수요가 폭발할 수밖에 없는 반도체 기업들, 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종목들을 잘 두고 보고 있다가 시장 반등 나오고 시장이 어느 정도 상승 분위기로 흘러갈 때 잡으면 쉽게 수익을 챙겨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반도체 첫 번째로 볼 수 있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또 대표적으로 최근에 또 시장에서 가장 화두가 되는 산업이 있고 업종이 있죠. 정말 오래 기다리셨던 2차 전지입니다. 이제 뭐 스타트는 사실 이제 테슬라가 좀 끊어주지 않았나라고 이제 좀 보이기는 하죠. 테슬라가 2년 만에 이제 주식 분할을 하면서 1100슬라를 눈앞에 두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2차 전지주들이 계속해서 반등을 하고 있다. 그때 이제 주식 분할을 하면서 한 번에 이제 갭으로 8%가 떴었어요. 테슬라가. 그러면서 이제 이거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이 슬슬 개선이 되는 게 아닌가 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그동안에 2차 전지가 힘들었던 이유가 사실 이제 뭐냐라고 했을 때 결과적으로는 원자재잖아요. 이미 이제 작년부터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던 상황이었어요. 지금 뭐 대표적으로 뭐 여러분들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기업이죠. 에코프로. 가장 이제 예를 들기 좋아요. 가장 이제 예를 들기 좋은 이제 기업이고, 이제 에코프로를 한번 이제 예를 들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에코프로가 계속해서 이제 전기차를 이끌면서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그런데 작년 말부터 크게 고꾸라졌죠. 모든 2차 전지 기업들이 다 마찬가지일 겁니다. 작년 이 후반기 들어서면서부터 모든 2차 전지 관련된 전기차 관련된 기업들이 일괄적으로 다 고꾸라졌어요. 한 종목도 빠짐없이. 그런데 왜 그러느냐? 원인이 무엇이냐? 이미 이때부터 원자재에 대한 압박은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또 말을 하자면 이제 반도체에 대한 부분들, 반도체가 이제 공급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이 차의 생산이 느려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수익성이 늘어나지가 않는다라고 이제 이 업황에 대한 이런 이 인식이 안 좋아진 거죠. 투자 심리가 안 좋아진 겁니다. 그러면서 작년 후반기 들어서면서부터 이미 이제 2차 전지 관련주들은 계속해서 하락을 이어가고 있었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테슬라가 이제 일단은 스타트를 끊어줬죠. 이제 주식 분할을 하면서 이제 좀 유통을 잘 되게 하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에 이제 슬슬 2차 전지가 부활하나라고 이제 어느 정도 좀 인식을 심어줬고,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뭐 저는 이제 깜짝 놀랐었는데 니켈이 이틀간 235% 폭등을 했잖아요. 그런데 원래 1%, 2% 정도 움직이던 니켈 값이 무려 이틀 동안이나 235% 폭등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뭐 만약에 이제 이 상승이 아니고 하락에 걸었다라고 한다면은 그야말로 그냥 순식간에 뭐 100만 원을 넣어놨다 하면 100만 원이 순식간에 휴지 조각이 되어버리는 그러한 마법을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그런 이제 구간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원자재에 대한 압박이 또 가장 심했던 구간이 또 언제냐라고 한다면 결과적으로는 또 이때죠. 시장에서 계속해서 이제 하방에 대한 압력이 강해졌을 때, 이때 원자재에 대한 전체적인 뭐 니켈, 그 다음에 뭐 리튬, 전체적인 뭐 광물 관련주들, 뭐 그 다음에 유가까지 해서 모든 원자재들에 대한 압박이 심했던 구간이 이 구간이에요. 그런데 이때 이 구간에 니켈 또한 어마어마하게 폭등을 보였고, 결과적으로 이 원자재 값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이 판가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원가 부담이 커지면서 당장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에 부담이 커지게 된 겁니다. 2차 전지 업종들의, 기업들의. 때문에 이제 정말 계속해서 안 좋은 하락을 보였었죠. 정말 언제 상승이 나올까 이제 의문이 들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하락이 나왔었는데, 지금 이제 이런 부분들을 결과적으로는 다 반영을 했다라는 거예요. 원가 부담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반도체 쇼티지에 대한 부분들을 이미 이제
시장은 반영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시장은 이제 잘 반영을 하면서 이제 2차 전지 추가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이제 슬슬 원가에 대한 부분이 판가로 전가가 될 수 있는 구간이 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LG 엔솔로지를 그냥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가 이제 대표적으로 좀 이제 갖고 왔어요. 뉴스를. 이제 전체적으로 셀 업체들의 수익성이 좀 우려가 많아진다. 왜? 원가가 이제 슬슬 이제 판가로 전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2차 전지도 마찬가지로 원가가 판가로 전가되는 데까지 한 반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때문에 이제 작년 말부터 계속해서 원가에 대한 압박이 있어 왔고 지금 이제 1분기가 끝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2분기부터는 판가 전가가 되면서 실적성이 이제 어느 정도 회복이 될 수 있다라고 기대감이 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판가의 전가가 되게 되면은 당연히 어느 정도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 수익성 개선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2차 전지가 다시 한번 이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바닥을 찍고 계속해서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이제 기대감이 들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아직까지 원자재에 대한 이런 압박감은 여전히 시장의 우려감이 크기는 하죠. 다만 지금 현재 전차적인 이 2차 전지 관련 이 기업들은, 전기차 관련 기업들은 대응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대응. 자, 지금 이제 보게 되면은 니켈 가격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원가 부담이 커졌었고, 우리나라는 삼원계 배터리라고 하는 이제 니켈을 주 원료로 쓰는 배터리를 이제 주요 제품으로 생산을 하고 있었죠.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런데 이제 니켈 값이 너무나도 비싸지다 보니까 삼원계 배터리 말고 LFP 배터리라고 하는 이제 리튬 인산철을 주 원료로 쓰는 저가형 배터리를 이제 발전을 조금 이제 발전 속도를 늘려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개발을 이제 이어나가고 있는 거죠. 이런 부분이 이제 이 어느 정도 이 니켈 가격 급등에 대해서 대처를 하고 대응을 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 각 기업들이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포스코 같은 경우에 최근에 또 아르헨티나랑 이제 이 니켈 관련해서 회사를 세워가지고 이제 원자재 조달이 조금 더 원활하게 되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한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니켈에 대해서 조금 이제 수입을 해오는 거를 조금 이제 줄이고 다른 이제 대처 방안을 찾겠다, 뭐 예를 들면 뭐 폐배터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대응이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미 원가에 대한 부분은 상당 부분 다 반영이 되지 않았나라고 이제 시장이 판단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그러면서 이제 LFP 배터리에 대한 이런 시장 수요 전망도 계속해서 쭉 올라가고 있는 상태죠. 지금 이 전기차는요, 결과적으로 반도체도 마찬가지지만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 중에 가장 빠르게 상용화가 된다라고 하면 당연히 전기차겠죠. 당연히 전기차입니다. 뭐 메타버스라든지 뭐 로봇이라든지 뭐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가시화가 크게 된 기업이 없죠. 그런데 전기차는 벌써 뭐 실적 부분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실적 부분이 이제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이제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이제 한 1년, 2년 정도 더 지나면 국민 3명 중에 1명은 전기차 타고 다닐 거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전기차는 이제 먼 이야기가 아닙니다. 절대. 먼 이야기가 아니고 눈앞에 와 있는 이제 4차 산업으로 이제 과도기가 넘어가는, 이제 우리나라가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와중에 가장 빠르게 받아들일 산업군이 전기차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당연히 전기차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다라고 봐야죠. 본격적으로 시작이다라고 보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으로도 장기적인 투자로도 반드시 지켜봐야 되는 업종이고 기업군들이다. 때문에 2차 전지는 지금 포트에 하나 정도는 또 투자 관점으로 담아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제 뭐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를 하고 있죠. 이제 뭐 LG 에너지 솔루션만 봐도 이번에 뭐 북미 쪽으로 해서 6조를 넘게 투자를 하면서 이제 확실하게 캐파를 늘려가겠다. 지금 원자재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강하고 반도체 쇼티지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그냥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본격적으로.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강하게 이제 투자를 하느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성장성이 보장이 되는 이러한 산업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정말 이제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러한 대기업일 거고, 그러한 사람들이, 오너들이 이런 투자를 그냥 하진 않잖아요. 우리도 어떤 물건을 살 때 굉장히 이제 여러 부분들을 고려를 해보고 내가 이제 앞으로 쓰임이 만한 가치가 있는지, 앞으로 꾸준하게 쓸 건지, 혹시나 이제 되팔 때 되면은 이런 가격들을 잘 방어가 될 것인지 정말 많은 부분들을 고려를 해서 사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투자에 대한 부분도. 앞으로 수익성이 확실하게 기대가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당장의 업황이
부담이 많이 되는 상황이어도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겁니다. 대표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제가 갖고 온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해서 뭐 캐나다, 미국, 뭐 유럽 쪽이고 미국 쪽이고 할 거 없이 계속해서 투자를 확대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뭐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각종 여러 가지 2차 전지 관련된 기업들 전체적으로 잘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뭐 은극재, 양극재, LFP 배터리, 뭐 그다음에 뭐 동박 관련주들, 그다음에 뭐 폐배터리 관련주들 전체적으로 고르게 앞으로 이 시장의 어떤 미래를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투자의 관점으로 정말 알맞은 그러한 이제 종목군들이고 기업군들이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 시장을 봤을 때 바닥을 잘 찍어줬어요. 바닥을 잘 찍어줬고 지금 이제 실적 대표적으로 이제 반도체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이제 바닥을 찍고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을 해준 거죠. 주도 업종들이. 그죠? 주도 업종들이 분위기를 완전히 전환을 해주면서 시장이 이제 반등이 나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 종목들도 따라서 같이 상승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3월 중순에 됐을 때 이러한 종목들을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했으면 쉽게 수익을 챙겼을 수가 있겠죠. 그냥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반도체 기판이나 뭐 DBI텍이라든지 이런 이제 파운드리 관련주들 접근했으면 쉽게 10% 20% 수익을 챙겼을 거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2차 전지 업황이 좋아졌다라고 했을 때 뭐 첨보, 그다음에 뭐 포스코 케미칼 등등 2차 전지 관련주들을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또 당연히 쉽게 수익을 챙길 수가 있었겠죠. 때문에 실적주 수익을 챙기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라는 점 이거를 이제 잡아갈 수가 있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뭐냐라고 한다면 성장주, 정책주, 휘몰아치는 순환매. 지금 이제 최근에 정책주, 뭐 이제 뭐 건설이라든지 뭐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뭐 여러 가지로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데이터에 대한 부분들, 전체적으로 이제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좋은 이제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런데 이런 이제 이 정책에 대한 부분들이 단발적으로 끝날 것이냐? 저는 절대 아니다라고 봐요.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 5월에 신정부가 출범을 하잖아요. 그때까지는 정책주에 대한 어떤 순환매가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 그러면은 단순히 이제 정책주뿐만 아니에요. 정책주뿐만 아니고 성장주들도 지금 계속해서 상승이 너무나도 잘 나와주고 있죠. 최근에 이제 뭐 로봇이나 메타버스, 삼성에서 투자를 한다, 현대에서 투자를 한다 라고 해가지고 시장에서 정말 이제 좋은 상승이 나왔었죠. 지금 이제 어느 정도 이 실적주들에 대한 모멘텀이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성장주들도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올 만한 구간은 잘 이제 만들어져 있다. 왜냐하면 시장이 어느 정도 바닥을 확실하게 잡아주면서 투심을 잘 회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실적이 받쳐주는 안전자산 쪽에 투심이 몰릴 수가 있지만 시장이 바닥을 잘 잡아주면서 수급이 활발하게 돌고 있기 때문에 성장주들도 잘 강하게 상승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정책주나 그 다음에 이런 성장주들은 계속해서 상승이 이제 잘 나와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는. 네. 그러면은 지금 이제 여기에서 뭐 로봇주나 혹은 이제 뭐 메타버스만 있느냐? 당연히 아니죠. 지금 이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었지만 전기차 만약에 이제 계속해서 발전이 돼요. 그럼 당연히 자율주행 쪽도 발전이 될 수밖에 없겠죠. 자율주행도 당연히 전기차랑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이제 올해 말부터 자율주행에 대한 부분이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뭐 이제 벤츠나 BMW나 기아, 현대 이제 계속해서 레벨 3이 포함된 레벨 3 자율주행 기술이 포함된 이런 자동차들이 출시가 될 것이다. 그리고 레벨 3부터는 회사 쪽에 책임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자율주행 기술은 레벨 3부터 본격적으로 이 발전 속도를 급진적으로 이루어 나갈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율주행도 이제는 상용화 기대감이 크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기차 발전하면서 자율주행도 똑같이 발전을 해 나가고 그러면서 우리나라 시장을 또 주도할 만한 이런 업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또 자율주행 업종들 전체적으로 다 분위기가 나쁘지 않았죠. 그러면서 또 자율주행 전기차가 또 이슈가 되게 되면 보안 쪽으로도 또 계속해서 이슈가 또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거고 이 4차 산업 성장주는 이렇게 연쇄장형으로 계속해서 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이유는 우리나라가 3차 산업에서 4차 산업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이기 때문에
때문에 이제 이러한 계속해서 연쇄작용이 일어난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메타버스나 NFT, 최근에 이제 뭐 넷마블이나 카카오에서 계속해서 이제 이 NFT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지금 이제 이 NFT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시장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정책적인 부분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도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올 것이고 시장의 화두가 될 것이다. 그럼 당연히 이제 메타버스나 NFT가 화두가 되면 당연히 이제 또 마찬가지로 보안 쪽도 계속해서 상승이 나올 수가 있겠죠. 뭐 보안 관련주, 뭐 드림 시큐리티, 뭐 K사인, 나운시큐어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결과적으로 4차 산업이 또 발전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또 함께 성장을 할 수밖에 없는 산업군이죠.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연쇄작용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제 이번 우리 앞으로의 시장에는. 자, 그러면 이제 이러한 전체적인 순환매가 잘 이어질 것이다 라는 건 알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나라가 2분기에는 상승이 좀 잘 나와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 아무래도 빅스텝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이제 도처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들을 잘 이겨낼 것이냐라고 한다면, 먼저 이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이 역시나 이제 이 환율이죠. 환율이 이제 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 시장이 결과적으로 잘 상승이 나왔었던 그런 이제 이유 자체가 뭐냐라고 하면, 결과적으로는 환율이 급락을 했죠. 1250원까지 이야기가 나오다가 1209원 정도까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들이 본격적으로 투자가 다시 한번 이제 살아날 수가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상태죠. 아무래도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까지는 이 위험 자산에 속하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이 환율이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 상대적으로 안전 자산인 이제 미국 쪽으로 돌아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환차익을 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제 환율이 급락하는 이상 외국인들이 그래도 좀 투자 심리를 확보를 해줄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기대가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만 지금 여기에서 빅스텝에 대한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죠, 사실. 지금 이제 내용을 보게 되면 계속해서 이제 이 국채 10년물이 올라가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야기 나온 게 이제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되면서 경기 침체가 우려가 되는 게 아니냐.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공포감이 다시금 또 시장에 떠오른 겁니다. 물론 이제 뭐 이 부분을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냐. 경기 지표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좋은데 왜 스태그플레이션이란 단어가 나오느냐라고 이제 의견이 대립이 되고 있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시장에 이야기가 나왔다는 이상 아무래도 이번 5월 FOMC에서는 빅스텝을 진행을 할 것이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태죠. 그리고 이제 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미국의 이제 금리가 이제 5월 FOMC에서도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 그다음에 6월에도 빅스텝에 대한 가능성이 마찬가지로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국이랑 금리 차가 또 너무 벌어지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금리 인상을 단행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은 역시나 시장의 이 투심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런 이제 이슈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슬슬 조심해야 될 시기가 오기는 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5월 초에 FOMC가 예정이기 때문에 아마 이제 슬슬 4월 중순 정도 들어서게 되면 이제 좀 수면 위로 빅스텝에 대한 얘기가 올라올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조금은 조정이 나올 수가 있는 그런 이제 구간이 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겠죠. 다만 지금 현재 이 빅스텝에 대한 우려감은 너무 또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 왜냐? 완전 악재만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제 뭐 사실 원자재에 대한 부분은 이미 완전히 고점을 찍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추가적으로 더 상승이 나오기는 어려운 구간이다 라고 이제 보고 있고, 지금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기대할 만한 부분이 뭐냐라고 한다면, 일단 전체적으로 악재를 다 반영을 해줬고 우리나라를 주도하는 이 2차 전지나 반도체가 점차적으로 살아나고 있다.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전환이 됐고 올해에도 어떤 어닝 서프라이즈에 대해서 기대를 해봐도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5월에 새롭게 이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잖아요.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아무래도 지금 현재 최근의 시장을 보게 되면은 어떤 정책주들이 순환매가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이 윤석열 정부가 새롭게 출범을 하게 되면 마찬가지로 정책주들이 한 차례 더 사이클이 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윤석열 정부가 아무래도 이제 뭐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그다음에 뭐 물적 분할에 대해서 회사들이 이제 함부로 좀 못하게 한다라든지, 이제 내부자가 지분을 매도하는 거를 이제 좀 이제 조건을 더 만든다든지,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주식 시장에 조금 이제 우호적인 정책들을 많이 내놨죠. 그리고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인들이 마찬가지로 조금 투자 심리를 이제 우호적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이슈들입니다. 때문에 4월 중순부터 5월 이 FOMC 구간만 잘 넘겨내면 다시 한번 순환매가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구간이 형성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형성이 된다라고 하면 결과적으로 지금 시장과 같이 실적주들, 정책주들, 성장주들 뭐 이것저것 할 거 없이 순환매가 잘 나와주면서 무난하게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장이 연출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봤을 때 여태까지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2분기에 우리의 시장은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이냐. 자, 금리 인상과 어떤 이제 이 신정부에 대한 정책에 대한 그리고 이제 성장의 기대감이 같이 이제 맞붙는 치킨 게임이 펼쳐질 것이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해서 시장에 있을 수밖에 없고 우리 시장이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러면서 지금 이제 신정부가 들어서면서 정책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나아줄 것이고 지금 이제 뭐 실적주들 반도체라든지 어떤 2차 전지들 그 다음에 새롭게 성장을 하는 성장 기대감이 커지는 로봇이나 메타버스, NFT, 그 다음에 그 외에 여러 가지 성장주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맞부딪힐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시장이 어떻게 되냐라고 했을 때 순환매가 이어지면서 박스권을 형성을 할 확률이 굉장히 이제 높다라는 거겠죠. 지금 현재 시장처럼. 지금 현재 시장을 보게 되면요. 다시 코스피 지수로 돌아가서 최근에 시장이 올라가고 떨어질 때 사실 방향성은 다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죠? 내려갈 때,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올라갈 때 올라가는 종목군들은 사실 다 정해져 있었어요. 정해져 있었고 사실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는 수익을 잘 챙기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시장이었던 겁니다. 내려갈 때는 원자재들은 올랐고요. 그 다음에 올라갈 때는 또 실적주들 무난하게 잘 상승이 나왔고 성장주들도 같이 이슈 나오면 또 급등 빵 나왔잖아요. 또 내려갈 때는 또 마찬가지로 원자재들 올랐고 그 외에 이제 장세와 무관하게 정책주들 상승 나왔고 너무 올라갈 때는 실적주들 올라오고 계속해서 이러한 순환매가 반복이 되고 있다라는 거고 우리 시장은 2분기에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진행이 될 거다라는 거예요. 2분기에도 마찬가지로 우리 시장은 이렇게 지금 현재 시장처럼 박스권을 형성을 하면서 계속해서 위아래로 흔들리는 구간이 나와줄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올라갈 때 당연히 수익 챙기고 내려갈 때도 수익 챙길 수 있어야겠죠. 내려갈 때는 금리 인상을 하면서 어떤 금리 인상에 대한 압박감이 이어지면서 당연히 또 인플레에 대한 우려감도 시장에 압박을 가할 거고 그럼 그 관련주들로 수익을 챙기고 그 외에 장세 무관하게 움직이는 뭐 정책주들이 있다, 성장주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또 그 종목들로 수익을 챙기고 시장 반등 나오는 구간이 됐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또 실적주들이 상승이 나오겠죠. 그러면 또 이런 반등장에 또 수익을 챙기고 이런 식의 대응이 정말 중요한 시장이 2분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대응을 했을 때 수익 챙기기 정말 좋은 시장이 지금 현재 우리 시장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가장 중요한 건 결국에는 무엇이냐? 종목별 수익 대응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게 되면 박스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순환 매장이 이어지고 정답은 낙폭과대 실적주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었던 여러 가지 반도체 실적주들 시장 떨어지고 눌림목 나올 때 이제 좀 시장 반등 나올 것 같다 하면 그냥 사면 돼요. 그러면 쉽게 수익이 나오는 장세입니다. 사실 최근에 시장이 그렇게 결과치를 보여줬고요. 그리고 성장주들, 낙폭과대 성장주들 뭐 이것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뭐 이제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뭐 리오프닝 쪽도 있을 거고요.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종목들 이런 종목들이 살 기회를 굉장히 많이 줄 거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쉴 틈 없이 지금 현재 갖고 계시는 종목들이 대응이 안 된다라고 해도 어느 정도의 현금은 확보를 해서 각 장세마다 올라가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있을 거잖아요. 그런 종목들로 수익을 챙길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 시장은 계속해서 같은 구간 박스권 내에서 계속해서 올라가고 내려가는 걸 반복을 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게 대응을 진행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진행을 했을 때 우리는 지금 현재 시장처럼 계속해서 수익을 챙기기 좋은 장세가 연출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금 계속해서 강조드리고 싶은 거예요. 순환매에 대한 대응 방법인 겁니다, 이게.
지금 현재. 그리고 이제 그러한 종목들은 결과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트레이딩과 제가 이제 계속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트레이딩과 투자가 가장 중요하겠죠. 요거를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이제 일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JN케이터라는 종목이에요. 요거는 이제 저는 오로지 조금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했었던 종목인데 최근에 이제 수소 이슈가 올라왔었죠. 그러면서 이제 신정부에서 수소 육성 정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JN케이터가 제가 이제 들어간 지 2주 정도 만에 대략 한 25% 정도 상승이 나왔었거든요. 이처럼 트레이딩의 관점으로 접근할 수 있는 종목들, 어떤 이슈를 가지고 큰 거래량이 들어왔을 때 앞으로 이 시장에서 주목을 받을 만한 이슈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망설임 없이 트레이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투자의 관점. 최근에 또 제가 말씀드렸던 TSE라는 종목이에요. 반도체 관련 종목인데 이제 이 프로브카드 쪽으로는 국내 1위 기업이에요. 그러면서 앞으로 계속해서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기업인데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시장 반등에 맞추어서 저번 주에 안내를 드렸던 종목입니다. 이처럼 시장 반등이 나오게 되면 무난하게 또 수익을 챙길 수 있는 투자 관점의 종목들도 분명하게 존재를 한다. 그리고 이런 종목들로 수익을 챙기기가 너무 쉽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제 앞으로 2분기, 이제 1분기가 끝났고 2분기가 시작이 되잖아요. 때문에 2분기부터는 이러한 어느 정도 장세마다에 맞는 종목들로 꼭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말씀드렸지만 하락과 상승을 반복할 우리 증시입니다. 박스권 내에서. 그리고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움직이는 종목들이 분명하게 길이 정해져 있을 거고 다 보일 겁니다. 어느 정도 예측이 다 되실 겁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나 내려갈 때나 우리들은 장세에 무관하게 수익을 챙겨 나가야 돼요. 올라갈 때만 수익을 챙기고 내려갈 때 수익을 챙기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나중에 정말 큰 돈 벌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치는 거거든요. 작년, 재작년처럼 큰 상승이 나왔었던 그 기회를 우리는 제대로 잡아갈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지금 이런 행보 장세에서 내 돈을 잘 지키고 시장이 올라가든 떨어지든 무관하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들을 대응을 해서 이 수익이라는 힘을 확보를 해 놓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수익이라는 힘을 확보를 해놨을 때 결과적으로 올라가는 시장에서 우리는 돈 벌 기회를 크게 맞이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이제 뭐 제가 여태까지 투자에 대해서 트레이딩에 대해서 설명드렸던 부분들, 그 다음에 뭐 지금 이제 오늘 최근에 이 시장이 순환매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응을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교육을 드리고 있는데 결론은 딱 하나예요. 어떤 장에서든 승리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투자자가 되고 그러한 트레이딩을 이어가는 사람들, 트레이더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대응을 잘 이어나가실 수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장에서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겠죠. 때문에 앞으로 2분기에 내가 어떤 기준을 두고 매매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2분기의 장세가 어떻게 펼쳐질 것이며 내가 어떤 종목군들 그리고 시장이 올라갈 때 내려갈 때 어떤 이 기업군들로 수익을 챙길 건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셔서 내가 앞으로 펼쳐질 우리 증시에서 꾸준하게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이제 여기까지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들이고요. 이제 앞으로 시장은 조금은 변동성이 더 커질 겁니다.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슈들을 잘 이제 마무리하시고 여러분들 이제 어느 정도 대응을 잘 하셔서 꾸준하게 수익을 잘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장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앞으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성투를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